차가운 형광 등 불빛 아래 텅 빈 소주잔이 놓여 있습니다. 한때 이 푸른 빛깔의 작은 유리병은 대한민국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던 그릇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여가 포장마차에서 아버지 세대는 이 술 한 잔에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냈고, 어머니 세대는 명절 제사상 옆에서 조용히 잔을 기울이며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녹색 병은 점점 사람들의 식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희석식 소주의 국내 출고량은 1919년 91만 킬로리터를 정점으로 5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고량은 84만 4,250 킬로리터로 정점 대비 5.3%나 감소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국민술이 이렇게 외면받게 된 것일까요? 답을 찾으려면 우선 서울 홍대 앞 골목으로 가봐야 합니다. 금요일 밤 11시 한때 취객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하던 이 거리가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술집 간판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빈 테이블이 절반을 넘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카페입니다. 그것도 무알코올 음료를 파는 카페입니다. 2030세대 사이에서 소버 큐리어스라는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소버와 궁금하다는 의미의 큐리어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굳이 몸에 좋지 않은 술을 마셔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20대 대학생 김민재 씨의 말을 빌리자면 요즘은 잔에 물이나 사이다를 따라서 짠만 하고 음료수 마시면서 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젊은 세대의 풍경입니다. 왜 이들은 술을 멀리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고물가 시대의 술값과 안주값은 부담이 됩니다. 한 대학생은 알바를 하다 보니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술 한 번 마시면 최소 3만 원에서 5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 돈이면 한 달 헬스장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입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는 바디 프로필 촬영 인증 사진이 넘쳐납니다. 잘 관리된 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나 이렇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멋진 인증수단이 된 것입니다.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박태영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술값은 한 번 쓰면 사라지는 매몰 비용에 가깝지만 운동이나 자기 개발에 쓰는 돈은 내 몸과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회식 문화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직장 회식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식 불참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적인 회식 횟수로는 1년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주류 업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3.9% 감소한 2조 4,9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7.3%나 급락했습니다. 2021년 이후 4년 만의 역성장입니다. 롯데 칠성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처럼 매출은 2022년 3분기 825억 원에서 2023년 4분기에는 512억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25년은 주류업계의 혹독한 한 해였다고 토로합니다.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면받는 소주가 해외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하이트 진로의 과일 소주 수출액은 884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7%나 증가했습니다. 자두맛 청포도 맛 소주가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K-드링크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 컨텐츠의 힘입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초록색 병을 기울이는 장면을 본 외국인들이 그 맛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국내 시장의 하락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봅시다. 경기도 어느 장례식장입니다. 새벽 2시 한때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이 공간이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빈소에는 유족 서너 명만 앉아 있고 음식을 차린 테이블에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 장례식장의 풍경입니다. 무빈소 장례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문객을 받지 않은 채 가족끼리만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가족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비용입니다. 상조 비용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빈소 대여비 재단, 장식비 음식 접대비, 꽃값 수혜 비용까지 더하면 평균 장례 비용은 2천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고물가 시대에 이 돈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문객 감소입니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한 유튜브 영상에서 30대 남성이 털어놓습니다.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3일장으로 빈소를 크게 차렸는데 조문객이 딱 15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50인분을 준비했는데 대부분 버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처음부터 조문객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가족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장례가 아닌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필요한 접대 대신 가족끼리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보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현상을 연결해 봅시다. 술을 마시지 않는 젊은 세대와 조문객이 사라진 장례식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예전에는 술자리가 인간관계의 윤활유였습니다. 회사 동료와 술 한잔 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눴고 동창회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옛 점을 확인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삶과 죽음이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조문을 가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술 대신 혼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장례식 대신 카카오톡으로 조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 100살까지 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2025년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입니다. 1,051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2036년에는 30%를,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일까요? 숫자 하나를 더 봅시다.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39.8%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로 사는 노인이 10명 중 4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회원국 평균이 14.2%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합니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이 100세 시대의 민낯입니다. 오래 살지만 가난하고 외롭습니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11년 3,378명으로 연평균 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3분의 1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홀로 숨을 거두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버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020년 72조 원이던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168조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돌봄 서비스와 요양원이 번창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따뜻한 성장이 아닙니다. 가족이 돌보지 않으니 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빈자리를 돈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텅 빈 소주잔, 조문객 없는 장례식장, 고독하게 늙어가는 노인들, 이 세 가지 풍경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술도 아니고 장례 문화도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입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시간 상여를 메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전통 부모를 모시고 대가족이 함께 살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고 낡은 것으로 여겨지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술 대신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장례식 대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 대신 요양원에 돈을 보냅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보면 모두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무언가 중요한 것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효율성의 시대는 분명 많은 것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례식을 간소화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노후 자금만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함께 술잔을 기울일 친구,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아줄 사람, 그런 관계를 지금부터 가꿔야 합니다. 빈 소주잔이 말하고 있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홀로 죽어가는 노인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